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NFT 용어 20개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NFT는 진입 장벽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타마스크, 카이카스와 같은 가상자산 개인 지갑 만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NFT 민팅하는 절차나 용어들이 생소한 부분 때문에 조금 멀게 느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 설명과 함께 NFT 민팅 절차를 함께 연계를 시켜서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NFT 용어 정리. NFT를 먼저 보고 갈게요. 블록체인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이죠.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데 다른 토큰이랑 차이점은 다른 것과는 대체될 수 없다. 블록체인의 창작자라든지 거래 기록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그다음에 특징, 데이터 원본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 이런 거를 블록체인에 다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도 없고 삭제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가상 자산의 희소성이랑 가치를 부여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나중에 메타버스 이제 세계가 펼쳐지면 아무래도 샌드박스 같은 가상 부동산이라든지 아바타라든지 아바타가 입는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각종 재화가 NFT라는 수단을 통해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핫한 그런 그 투자 상품이 된 거죠. 네, 두 번째 단어는 PFP인데요. 영어로 하면 프로파일 픽처, 그냥 프로필 이미지로 쓰기 위한 사진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그 NFT 프로젝트에 소속되기 위한 멤버십, 그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증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것이 BAYC, 다음번에 그림으로 나올 텐데요. 이 BAYC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얼마 전에 한 6억 정도였는데 요즘 좀 내린 것 같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글로벌리 NFT 셀럽들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멤버십의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두희 씨가 만든 메타콩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이 된 PFP인데요. 현재 한 개의 최저가가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들이 유명하고요. 다음번에 세 번째 단어는 P2E입니다. Play to Earn이라는 뜻인데, 블록체인 위에 게임을 얹어서 그 게임을 했을 때 그냥 심리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보상, 토큰 형식일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얻어서 그거를 다시 돈으로 바꿔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게임을 말하거든요. 금방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유명한 엑시 인피니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두희 씨가 실타래라는 카드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카드 게임을 통해서 또 승리했을 경우에 토큰 보상을 얻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민팅입니다. 최초 발행하는 NFT를 구입하는 것을 말하죠. 방법은 프리세일도 있고 퍼블릭 세일도 있는데 이 두 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재범 작가님이 픽셀 아트 PFP를 민팅했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놨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민팅 날짜가 되면 디스코드에 그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죠. 민팅 사이트가 공지가 되고, 그 민팅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나의 지갑을 연결을 하고 내가 원하는 민팅 개수를 조정을 한 다음에 민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금방 화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시겠죠. 불과 뭐 1달 반, 2달 전만 하더라도 민팅이 엄청 치열해서 속도전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열기가 죽은 감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 무라카미 타카시와 같은 그런 분들, 이제 NFT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테라 월드 그 NFT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프로젝트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5번째는 디스코드입니다. 예전부터도 있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요. NFT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디스코드가 정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픈 카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른 채널도 있지만, 물론 아까 금방 말씀드린 2가지 채널로도 NFT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카톡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NFT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디스코드는 홀더 인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NFT를 이제 홀딩하고 있을 때 그 홀더들이 모여서 또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그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NFT를 하신다 하면은 디스코드 없이는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디스코드를 보면 뭐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가입을 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은데, 대부분 다 활발하게 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운영진이나 그다음에 로드맵이나 뭐 이런 이제 성장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또 그것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질적인 수준도 NFT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유심히 보셔야 되기도 합니다. 네, 6번째 단어는 레퍼럴입니다. 디스코드 상에 초대 코드를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걸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한테 카톡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 공유를 받은 사람이 그 레퍼럴을 타고 눌러서 디스코드에 가입을 했을 때 나한테 포인트가 쌓여요. 무슨 포인트? 하이트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7번째 단어는 채굴입니다. 채굴은 채팅과 채굴을 합친 말인데요. 하이트 리스트를 이제 따기 위해서 앞에 보신 레퍼럴을 막 뿌려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을 때도 점수를 얻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NFT 프로젝트 디스코드 방에서 열심히 채팅을 했을 때 그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정한 레벨이 되면 하이트 리스트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열기가 조금 줄었다 보니까 이렇게 채굴을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과 1달 반 정도만 하더라도 인기가 조금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채굴이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리스트를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막 채팅을 하시던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8번째 화이트 리스트와 9번째 프리세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퍼블릭 세일은 3개를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이트 리스트는 민팅을 하기 전에 미리 확정적으로 민팅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은 화이트 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제 판매인데, 그때는 그 화이트 리스트가 있는 사람들만 와서 민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민팅 가격은 그 다음 퍼블릭 세일 때보다 저렴하거나 또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퍼블릭 세일은 화이트 리스트를 가진 사람들이 프리세일로
다 민팅을 하고 난 뒤에 남은 물량이 있으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프리세일보다 보통 민팅가가 높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 브레이브 콩즈라는 프로젝트의 민팅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4월 2일 하루에 1차, 2차, 3차로 나눠놨습니다. 네, 1차, 2차를 프리세일이라고 적어놨고 3차를 퍼블릭 세일이라고 적어놨죠. 프리세일은 금방 보신 것처럼 어떤 확정적으로 먼저 민팅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레퍼럴, 그다음에 뭐 책꿀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선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프로젝트를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한테 먼저 배분을 해준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콩즈랑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홀더들한테 먼저 배분을 해주고 3,000개, 1,111개를 배분하고 남는 이제 수량을 가지고 일반 분들한테 이제 분배를 하는 것인데 가격이 다르죠. 1차, 2차 때는 170 클레이, 그리고 3차는 200 클레이 이렇게 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세일이 화이트 리스트를 가진 분들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이렇게 한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투자를 한 지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짧은 기간에도 이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퍼블릭으로 가는 수량이 거의 없었어요. 1, 2차에서 거의 이제 다 매진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좋은 프로젝트에는 또 그만큼 몰리고 조금 개발진이라든지 운영진이라든지 그런 게 특별하지 않으면 또 민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는 다음 편에서 또 실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